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문여고 예비고의 겨울학기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파인 반포석연간 오유림 부원장. 정승희 팀장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1번 서문여고 2학년 수학시험 분석, 그리고 2번 저희 학원 겨울학기 수학 프로그램, 그리고 3번 링크, 그리고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과 어머니들 다 이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그리고 통합사회, 한국사, 기가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주요 과목들이고요. 좀 공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해도 필요한 과목들이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암기 과목 위주로 요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과목이 지금 딱 보면 요렇게 4개였죠.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고2 이과로 넘어가게 되면 2학년 때는 문학, 영어, 수원, 확통, 그리고 화생지, 물리를 추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물리가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과탐 3개까지 해서 주요 과목이 7개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어도 엄청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에 비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확실히 주요 과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금 공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들이 엄청나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각각의 시험 범위들도 훨씬 많고요. 수학도 과목이 2개나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봐도 같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1학년 때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 그리고 많아진 주요 과목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과학 세계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정말 엄청 숨이 턱턱 막혀 해요. 그래서 고2 이과의 내신 성공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 준비한 링크, 그리고 그 링크로부터 얻는 효율성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또 이제 문과도 한번 보실게요. 문과도 1학년 때 이제 똑같죠. 근데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학, 영어, 수원, 확통까지는 이과 학생들하고 똑같고, 그리고 뭐 생윤, 정법, 한지 또는 세계사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탐 3과목에 일본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1학년 때 요 암기 과목이 이렇게 넘겨와서 또 암기 과목 3가지로 온 거라서 상대적으로 이과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들어가는 시간 소모가 적겠죠. 그래서 학습 부담이 1학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은 고2 문과의 성장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비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이 과탐 3개 공부하는 시간에 되게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 문과 학생들은 방학 때 이 사탐을 굉장히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수학 그리고 뭐 국어나 영어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탐보다는 주요 과목 링크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저희가 이제 3월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전체 공부량의 한 60%를 수학에 쓰게 돼요. 그리고 4월 달에는 한 40%로 줄게 되죠. 왜냐면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에 가까워져서. 근데 2학년 때는 3월부터도 60%를 쓸 수가 없어요. 과학이 이제 너무 많고 그리고 국어 영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반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수학이 부담으로 다가올 건데,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나도 이제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어. 막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고등학교 가서 막 찢어버리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막 문제도 너무 많이 풀고 필기도 하고 오답노트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과정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직결되면서 결과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난 학생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데 요번에 고1에서 고2로 가는 요 겨울방학에 공부한 것들은 1학년 때처럼 이렇게 그냥 그 겨울방학을 위한 공부만으로 끝나가지고는 이렇게 수학에 40%밖에 투자를 못하는 시점에 그렇게 공부해서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요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 겨울방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링크, 연결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했던 수원 공부가 중간, 기말, 그리고 이제 수원부터는 수능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수능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화생지, 문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것이 겨울방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까지 딱 스무스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시간은 똑같이 한정적인데 주요 과목 막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막 엄청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과목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반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볼 시간이 정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요번 겨울방학에 아이들한테 완전히 고착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책에 요렇게 막 빨간색 글씨로 그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맞았어도 어떤 부분이 좀 이제 풀이 과정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풀 때, 다시 오답을 할 때 저희가 오답 노트를 정말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그쵸? 네, 막 오답에 오답, 재오답, 또 재오답 이렇게 해서 엄청 시키는데 그게 1학년 때는 가능한데 2학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과목도 2개잖아요. 수원 확통을 해야 되는데 양도 많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처럼 그냥 그렇게 모든 계산을 다 진행하면서 오답 노트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 이렇게 연상 작업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 때 이렇게 가려놓고 이 수학 문제의 아이디어를 가려놓는 거죠. 가려놓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막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풀이의 주요 핵심 아이디어 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면 연상이 들면 그 문제는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로 따라오는 거는 그냥 손이 하고 있는 계산이길 거 때문에 그 계산은 이제 스킵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공부가 아직도 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풀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는지 내 생각 정립이 안 된 이유는 뭔지 이런 걸 좀 더 링크를 디테일하게 다듬으면서 좀 쫀쫀하게 공부를 하는 걸 이제 완전히 아이들에게 고착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책을 엄청 반복을 하고 가리고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 실험하고 하다 보면 책을 많이 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이 낡을 거예요. 이거 지금 막 너덜너덜해져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어머니들도 수학의 정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때 이제 아버님들께서 공부하셨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정석이 낡았던 것처럼 저희 학원 교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링크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 3가지 처음에 이제 준비했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서문여고 2학년 시험 분석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문여고는 저희 이제 실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저 1, 2학년 아이들 이번 1학기 성적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잘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뭐 수학 합산 1, 2등급도 뭐 34명, 전교 34명 중에 21명이나 저희 학원에서 있었고 뭐 2학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1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학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높은 퍼센트로 저희 뉴파인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성적으로 나왔던 게 정말 이제 저희한테도 뿌듯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뭐 확통도 정말 굉장히 훌륭하죠. 29명 중에 15명이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방학마다 저희가 어떤 걸 하고, 또 학기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걸 진행하고,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문여고 수원이나 확통 저희는 이제 시험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시험 분석 그리고 선생님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그런 정보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수원은 3단입니다. 수원 확통이 둘 다 3단인데 요 기출 분석 먼저 보실게요.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서문여고는 수학시험이 좀 독특하게 60분이죠. 보통 모든 학교가 이제 50분인데 반해서 서문여고는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이 18개, 서술형이 3개 30점. 이게 문항수는 적어도 한 문제당 10점이라서 굉장히 고배점이에요. 객관식 거의 3개를 합쳐놓은 2.5개 정도 되는 문항 점수라서 서술형을 만약에 답을 못 구하더라도 잘 식을 풀어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거는 여전히 2학년 때도 중요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실 게 많은 학교들이 부교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 확통도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교재가 없으면 아이들은 공부하기 훨씬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영역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런 걸 이제 딱 파고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서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막막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석을 통해서 특정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항, 이거는 이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문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1등급 결정 문항, 2등급 결정 문항, 3등급 결정 문항 그 출처를 보시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수능기출 30번을 변형해서 냈어요. 30번이 이게 계산도 굉장히 많고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였는데 그걸 또 변형해서 더 어려워 보이게끔 바꿔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틀려도 1등급은 나오지만 이제 최상위 정말 만점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도 조금 뭐 대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수능 특강 3스텝에서 그냥 객관식에다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그리고 또 2등급 결정 문항 보시면 EBS 올림포스 그리고 또 수능 특강 변형해서 냈었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1학년 때는 교과서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1학년 때도. 근데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 조금 변형해서 수원이든 확통이든 교과서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급컷 보실게요. 등급컷은 이제 3개년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옛날보다는 요때는 이제 요게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한 문제 틀리는 거 딱 객관식 하나 깔끔하게 틀려야만 1등급이 나오고 이제 객관식 한두 개 틀리고 서술형 좀 깎이면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좀 등급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원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기출 나온 걸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그 킬러 문항이었는데 수능 30번하고 거의 똑같죠. 그리고 요게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이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 수능 특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능 특강이 아주 과거의 수능 특강 문제들을 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3개년치는 정말 빠삭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것도 이제 3스텝까지 좀 포함해서 3스텝을 저희가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저희가 묶음으로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기도 하고 시험 때 이제 또 직특에서 많이 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보면 이거 수특에서 푼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확통도 3단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시간 보면 60분 똑같고요. 근데 확통은 수원하고 다른 게 객관식이 한 문항 적고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이에요. 그리고 7점 2개, 8점 2개에서 3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똑같이 등급 결정 문항 보시면 비슷해요. 모의고사 기출에서 내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에서 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 수능 특강 스텝 2에서 이제 2등급 결정 문항이 나왔었고 또 역시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확통은 좀 그런 편이잖아요. 서문 확통은 세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계산을 네. 필요로 하고 계산을 필요로 하고 하나 잘못 세면은 틀려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 소모가 많은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3월에 한번 풀려보면 기출을 풀려보면 생각보다 아이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연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요 교과서들도 변형해서 내면은 아이들이 막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등급컷 보시면 수원하고 비슷하죠. 한 문제 딱 틀리는 정도까지가 1등급이 나올 거고 2문제 정도 틀리고 이제 3문제, 4문제 틀리고 서술형 조금 깎이는 정도 그렇게 1, 2, 3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수원, 수투 선택하고 나는 이과여서 미적분 할 건데 또는 뭐 기하 많진 않지만 기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난 확통 선택은 안 할 건데 이 내신으로 절대평가도 아니고 확통을 상대평가로 수원하고 동일한 단위수로 그 공부를 하고 상대평가로 등급을 맞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근데 조금 사고를 바꿔보면 요렇게 서문여고의 시험 난이도는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킬러 문제도 내긴 하지만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고쟁이, 센 요 정도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 고쟁이 한 것만 진짜 빠삭하게 풀 줄 알아도 그러니까 고쟁이도 사실 3스텝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에 의해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긴 정도라면 충분히 이 정도 난이도로도 1, 2등급 진입이 가능합니다. 확통은.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수원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좀 수원에 비해서 고난이도가 아닌 단단하게만 공부를 해도 확실히 상위 등급으로 진입이 수월한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나의 내신을 좀 끌어올려줄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득 봐야지 이런 사고를 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문여고 수학 선생님이에요. 서문여고는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주로 요 두 선생님이 2학년 고정으로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학통 수투기하를 다 들어가셨었고, 여기 선생님 세 분이 작년에 이제 1학년에 계시다가, 요번에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오셨던 분들이고, 작년 부장 선생님, 그리고 서문여고 완전 정말 산 역사 되게 오래되신 선생님 있는데 요 작년 선생님 부장 선생님은 이제 잠깐 쉬셨다가 아마 다시 복귀하시면 2학년으로 오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예 3학년으로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지금 1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작년에 2학년 실용 수학을 들어가셨었는데 올해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생님이 내년에 이제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또 2학년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선생님에 대한 특성, 뭐 이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집, 보시는 문제집, 또 뭐 생기부에 쓸 때 어떤 걸 또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픽스가 되면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3월 달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 겨울학기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의치대반이에요. 저희가 방학 때는 저녁 수업을 하지 않고 항상 좀 오전 수업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시간을 더 땡겼어요. 원래 처음에 10시였다가 9시 반이 됐다가 이번에는 9시까지 결국 앞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러다가 이제 다음 방학, 다다음 방학에는 정말 계속 땡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하나예요. 이게 저희도 모두가 힘들잖아요, 방학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또 저희가 또 누굽니까? 뉴파인이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이걸 또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그냥 진짜 갓생을 살자. 그래서 9시로 아예 확 수업 시간을 또 땡겨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시기지만 거의 학교 가는 거랑 똑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의치대반 같은 경우에는 화목 오전 9시에 시작을 하고 주 2회 길게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 화목, 수원하고 확통이 이렇게 수원 3시간, 확통은 1시간 반씩 구성이 되고 그리고 확통 끝나자마자 수투 특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블랙라벨 그리고 아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수능특강 S교재 레벨 3까지 다 들어가 있는 교재거든요. 그리고 고3자의 스토리는 아마 방학 동안에는 다 다루진 않고 이거는 이제 3월 되면 다시 할 건데 여기서 발췌를 해서 조금 필수적인 꼭 다뤄야 되는 킬러 문제 중킬러까지 공부를 시킬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수업했을 때, 작년 다 이제 서문 탑반 수업을 했을 때, 이제 그 방학 때 너무 킬러 문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킬러 문제만 이제 막 뭐 대치해서 이제 킬러 특강 이런 걸 듣고 돌아온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킬러 문제를 굉장히 잘 풀거든요. 막상 이제 막 꼭풀 보고 주간 테스트 보고 이러는데 막 엄청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어떤 벽돌의 개념이 하나도 안 쌓인 채로 킬러 문제를 외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킬러는 잘 푸는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필수 유형들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은 서랍 정리처럼 막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안 되니까 위쪽에서 이제 킬러만 푸는 거 가지고는 덜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벽돌이 되어줄, 아이들한테 기둥이 되어줄 문제집들을 좀 충분히 구성을 해서 내신하고 수능을 겨냥하는 문제까지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내신하고 수능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고쟁이만 충분히 수월하게 풀어도 1, 2등급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고쟁이 그리고 이제 뭐 마플 교과서나 그런 기본 필수 문제를 구성해 놓은 프린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치대는 이제 화목 이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심화라고 써 있는데 뭐 수능 문제를 다룰 거긴 해요. 근데 뭐 킬러를 완벽하게 다 다루진 않고 이제 킬러에서 중킬러 심화 문제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정말 요새 대세인 문제들, 그리고 아이들이 꼭 알면 사고력에 있어서 되게 좋은 문제들까지도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 구성은 이제 수능 특강 베이스로 그리고 고쟁이 이런 문제집들과 함께 이제 요 평가원 교육청 기출까지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은 이제 의치대나 프리치대 중에 수투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그걸 대상으로 이제 이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교재 아까 설명드렸죠. 두 번째로는 프리치대 반입니다. 프리치대부터는 이제 화목토 주 3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조금 잠깐 봐주세요. 그 화목은 수원이 2시간 반, 그리고 확통이 1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고 토요일은 수원만 4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간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토요일에 점검을 하게 되고 뭐 부족했던 그 한 주에 이제 진도 나간 것 중에 이제 더 중요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수원하고 확통하고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은 또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확통은 겨울방학 길다 보니까 이렇게 1시간 반씩 2번 잡아도 충분히 끝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반해서 수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시간이 남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정말 수원은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더디거든요. 계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더뎌서 그래서 수원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치대 같은 경우에는 주 교재가 수원 고쟁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죠. 수능특강 A 교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통은 마플 교과서로 기본 개념하고 필수 유형 문제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플 교과서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기본 유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플자이 스토리를 한 건 더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개념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고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이제 앞서 말한 그 수능 심화, 수능 킬러까지 조금 다루는 조금 어려운 그 특강 구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투 응용심화 요게 이제 프리치대 추천 특강인데요. 수투 응용심화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가 센이나 고쟁이 난이도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투를 한 번 정도 공부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많이 까먹어서 개념을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고 근데 어려운 문제들도 다루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도 수투를 좀 공부를 해봤다. 그런 친구들은 요 응용심화 특강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수투는 필수죠. 필수죠.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그쵸. 한번 공부하지 않으면 친구들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름방학이 3주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겨울에 수원, 확통, 수투는 내가 정말 한번 진짜 끝장나게 공부는 해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투는 이번 겨울에는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카이반이에요. 스카이반과 수원학통 시작반인데 시간은 똑같아요. 화목토 주 3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은 똑같고 교재 보실게요. 교재는 수원 마플 교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원 마플로 개념을 잡고 필수형도 보면서 여기 수원 고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분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마플 교과서 수원 보시면 어머니들께서도 하실 거예요. 정말 엄청 두껍거든요. 엄청 두껍고 문제도 진짜 많고 근데 막상 이제 수업을 또 하다 보면 마플 교과서가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문제 수도 많고 개념 정리도 잘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안에도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되게 어려운 것까지 한 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건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기 전까지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는데, 마플교과서는 또 그렇게 충분히 연습할 만한 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쟁이에서 3스텝은 일단 방학 때는 하지 않는 거를 기본 전제로 1, 2스텝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본기를 막 쌓는 거죠. 충분한 문제로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형이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고난이도 문제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수원은 이제 고쟁이 B스텝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이치로 확통도 마플 교과서로 세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본 문제가 조금 좀 모자라요. 문제수가 모자라서 이건 이제 센으로 더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학통 시작반은 정말로 수원학통을 처음 보는 학생들, 아니면 정말 너무 가볍게 봐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반인데, 주 교재는 수원, 확통 둘 다 개념 플러스 유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는 반이 될 거예요. 시간은 똑같고요. 그래서 특강은 수투 응용심화 그리고 기본 응용. 응용심화는 이제 앞서 말했던 특강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응용반은 이제 수투를 한번 보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학생들이 진짜 훨씬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아이들이 기말고사도 안 봤는데 막 교무실에 와가지고 겨울방학 걱정을 벌써 하고 있어요. 나 겨울에 어떡해요? 나 겨울에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떡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은 어떻게 하고, 지금 막 걱정을 막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도 지금 걱정이 많은 거죠. 왜냐면 그 걱정에 되게 그 마음속 먹구름이 은근히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 수투를 한 번도 안 봤다,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막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걱정은 이제 시험 끝나고 충분히 하면 되고, 그리고 요번 겨울방학에 이제 그 기말 끝나고부터 생각하면 한 2달 반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수원, 확통, 수투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요 기본 특강에서, 기본 응용 특강에서 뭐 필수 개념과 필수 유형들 쭉 공부하면서 뭐 요런 이제 유형들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죠. 수투는 이제 수능까지도 가는 공부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복 연습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수투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 저희 요 특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더 아이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 이제 따라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동기부여도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성장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정석 너덜너덜 해줬던 그 어머니들께서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링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상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한정적인데 할 거는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오답 노트를 막 순수 계산까지 다 하면서 막 이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팍팍팍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시켰던 게 링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계속 자주 열어보겠죠. 이 문제 어떻게 했었지? 그럼 그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찾아보게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날 때, 이번 방학 끝날 때, 그리고 내년 3월 말 뉴파인 교재를 어머니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세요. 저희가 누굽니까? 유파인입니다. 저희 뉴파인입니다. 저희가 또 정말 아이들이 이 귀중한 방학에 그 아침에 진짜 막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저희가 또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막 책 비어 있는 거 저희가 또 못 보고, 저희 교재 검사할 때 저는 막 하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막 몸에 안 좋은 게 막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그거를 다 채우게 하고 아이들을 좀 이제 못 살게 굴고 이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방학 끝날 때 정말 뉴판 교재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아이들이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번 겨울 저희 선생님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링크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끌고 나갈 것인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차 기간이에요. 3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1월 2일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당일 복습 주요 문항을 올려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숙제를 아이들이 만약에 화요일이 수학학원 가는 날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월요일에 학교에서부터 막 숙제를 막 하거든요. 진짜 많이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짜 못하게 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어떤 듀가 정해진 숙제를 하다 보면 문제를 일단 제일 안 읽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다 스킵을 해버리고, 왜냐면 당장 내일 가서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고민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게끔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당일 복습을 하게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 숙제를 하도록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그날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문항, 진짜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앞으로도 고3까지도 수능까지도 너무 중요한 문항을 이제 셀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링크해 두어야 될 문항,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디어가 딱 콕콕 박혀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밴드에 올라오면 학생은 이제 그 당일 복습 문항을 쭉 풀고, 그리고 오늘 필수 링크 문항과, 그리고 본인이 다른 친구들은 뭐 안 걸렸는데 나는 요 파트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정리해놓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항을 다시 이제 보고 연상 작업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사진에 요 이제 공부했다는 걸 찍어서 밴드에 인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교쌤이 다음날 인증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주 일주일치를 모아서 포인트 순위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근데 진짜 이 포인트 나올 때 애들끼리도 진짜 텐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막 정말 막 진짜 한 등수 떨어지면 막 그날 하루 종일 막 진짜 울먹울먹하고, 은근히 이게 경쟁심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막 아이들끼리 진짜 경쟁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간 테스트도 이 포인트에 넣을 거고, 또 수원 등급 예측 포인트도 넣을 거고, 또 수원 셔플 푼 아이들도 한테도 포인트를 팡팡 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막 수원 셔플을 저희가 30회 차만 해놨는데 더 달라고, 포인트 쌓아야 된다고. 예. 진짜 애들이 은근히 너무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주 동안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요 포인트 순위 발표하면서, 그래서 이제 쭉 열심히 공부하게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선물 주고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킬 건데, 또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요겁니다. 우리 아이는 냄비형의 인간이다. 이제 방학 시작하면 또 이제 아이들이 바짝 되게 막 눈빛이 초롱초롱 하면서, 아, 이번 방학 진짜 불태워야겠다, 이렇게 막 어머니들한테도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을 거예요. 이번 겨울에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근데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이도 힘들고 어머니께서도 힘들고, 이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딱 3주 동안만 진행을 해서 3주 동안 아이들한테 계속 북돋아 주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포인트 모아온 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증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링크예요. 이렇게 3주를 보내는 게 1차 링크고, 그러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2차 링크 기간, 3주를 달리고 나면 아이들도 꽤 제법 지치거든요. 네, 진짜 그 포인트 점수에 막 국한돼가지고, 진짜 막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은, 막 정말 뿌듯한데 정말 감옥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주를 하고 나면 되게 지쳐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2주 정도 쉬고, 봄방학 그때 이제 학교도 좀 갔다 오고, 그리고 2월 초에 다시 한번 2차 링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상품을 못한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서 2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3주간 선물과 함께 2차를 하는데, 이제 방학 동안 그 링크 연상 작업했던 거는 계속 할 거고요. 그 밴드 인증하는 과정은 계속 할 건데, 또 방학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테스트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파이는 언제나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잘못됐는데 이 선물로 아이폰
이거 프로 나갈 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거 보고 진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꼭 어머니들 겨울방학 끝나고 아이들 책 꼭 봐주세요. 얼만큼 너덜너덜해졌는지, 얼만큼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냄비를 2번 데울 거기 때문에 요 1, 2차에 잘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기부여되고 되게 이제 즐겁게 막 아이들이 서로서로 막 너 포인트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막 이러면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이제 의치대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관리가 미흡해질까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의치대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서문 탑반에서 풀었던 그 등급 예측 시험 문제를 똑같이 봐서 1등급 맞았던 선배들의 점수를 이제 잡는 거를 어떤 뭐 목표로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포인트가 쌓이겠죠. 그리고 링크하고 개별 오답 밴드 인증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업 자체에 수능 킬러를 좀 넣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매년 하는 의치대반용 프린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봐주려고 제가 이제 클리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원, 확통, 수투 이렇게 한 권 더 푸는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수업 내용보다 조금은 수월한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촘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되게 단단하게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거 인증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학년 때 해보면 알겠지만 생기부 관리할 때 진로 관련 그리고 과목 관련 심화보고서 쓰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제도 정해야 되고, 근데 주제 서로 겹치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 잡고 관련 자료들 주는 거를 방학 때 조금 미리 좀 대비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읽고 준비해놓고 이런 과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링크를 기반으로 한 저희 서문여고 2학년 유파인 성장 프로그램 3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간 성취도 테스트랑 피드백 나가는 건데, 이건 지금도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몇 개 중에 몇 점 맞았고, 뭐 반평균 얼마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방학 때는 이렇게 문항이 어떤 게 걸리는지 같이 볼 수 있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틀린 문제들을 그냥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런 게 아니라 지수로그 계산 중에서도 뭐 로그 계산 중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걸 다 뭐 이제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쌓아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간 테스트에서 틀렸던 파트는 이 주에 클리닉에 와서 반드시 작업을 잘 해가지고 완전히 보완이 되었는지, 이건 대학생 조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팀장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께서 다 직접 진행을 하실 거라서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완 작업이 잘 됐는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클리닉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또 이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겨울방학 얼리버드인데요. 네, 일찍 일어나게끔 하는 게 당연히 주된 목적이고, 찐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습관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월화수목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침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막 10시 11시 됐는데도 침대에서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불 붙들고 있고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도 되게 속 타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일어나서 방학 때도 늦잠 자지 말고, 그리고 또 막 방학 되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새벽에 막 3시, 4시까지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아이들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방학이지만 너무 늦게 자지 않고 일찍 자게 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출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9시에 땅 출석을 하면은 거기서 포인트가 또 쌓일 거예요. 그 포인트는 아이폰 그쵸? 14 프로를 받기 위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꽁으로 포인트를 또 쌓을 수 있는 게 이제 9시까지 출석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하루 계획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저희 이 얼리버드마저도 대학생 조교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저희 뉴파인의 또 대표 강사 성진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죠. 성진쌤이 직접 아이들을 이제 9시에 좀 쫀쫀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책상에 앉히고 이런 과정들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진쌤이 이제 계획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성진쌤이 그걸 또 이제 좀 아이들한테 좀 딱 보셨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놨냐 이런 걸 좀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수정하고 조금 현실성 있게 하는 걸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귀가할 때 이제 아이들이 그 하루 계획 어떻게 세웠는지 달성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서 저희한테 내면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제 학생들이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어머니들께 이제 어머니 딸이 요렇게 공부를 해서 요 날은 이제 괜찮았는데 요 날은 좀 아쉬운 날이 있었다. 뭐 아쉬운 날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쩌다가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뭐 이렇게 놀아버렸을 때 그 논 거에 대해서 그 안에 있지 않고 빨리빨리 또 거기서 헤어나와서 다음 당장 해야 될 거를 좀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도와주려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그냥 정말 아이들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 이 얼리버드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무조건 참여를 해서 학원 오는 날, 학원 안 오는 날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아침 9시까지 뉴파인 간다. 이런 생각으로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예비고의, 서문여고 예비고의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